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입니다. 대중 앞에 나서기를 꺼려 얼굴 없는 저자로 알려져 있던 마이클 싱어는 오프라 윈프리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 2012년 슈퍼소울 선데이에 출연하며 대중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온갖 욕망들을 끌어당기기에 지쳐있던 사람들은 마음의 공경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알려주는 그의 강연에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방송 직후 그의 책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한국을 포함한 1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소개되었다.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 속에 방치해 두었던 참 자아를 찾는 여정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이 책은 지금도 여전히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들어가는 글. 무엇보다도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러면 낮이 가면 절로 밤이 오듯이 너는 누구에게도 거짓될 수가 없을 테니까. 윌리엄 섹스피어. 햄릿의 일막에서 폴로니우스가 아들 라이르테스에게 하는 이 유명한 대사는 그 뜻이 너무나 분명하다. 우리가 타인과 정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라이르테스는 곧 깨달을 것이다. 자신에게 온전히 정직해지기보다 차라리 바람을 붙드는 편이 더 쉬우리라는 것을. 과연 우리는 도대체 어느 자아에게 진실해야 할까? 기분이 나쁠 때 나타나는 자아에게, 아니면 실수를 저지르고 겸연쩍어 할 때 거기 있는 그 자아에게, 우리가 우울하거나 화나 있을 때 가슴속 어두운 구석에서 투덜거리고 있는 그에게, 아니면 삶이 너무나 가뿐하고 환상적으로 느껴지는 그 찰나적 순간에 나타나는 그에게. 이 의문으로부터 우리는 자아라는 개념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임을 깨닫는다. 라이르테스가 전통 심리학의 자문을 구할 수 있었더라면 거기서 약간의 답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심리학의 아버지인 프로이드는 마음을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로 나누었다. 이드는 우리의 원초적이고 동물적인 본성이고, 슈퍼에고는 사회가 우리 안에 주입시켜 놓은 분별적인 반응 체계, 그리고 에고는 이 두 가지 강력한 힘의 균형을 유지시키려고 애쓰는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대변자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젊은 라이르테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이 갈등하는 힘들 중에서 어느 것에게 진실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또다시 매사가 겉보기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용기를 내서 자아라는 말의 껍질을 들추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의문이 일어난다. 내 존재의 이 많은 측면들이 모두 동등하게 나의 자아인가? 아니면 그중 하나만이 나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중 어느 것이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왜 그런가? 이 책에서 우리는 자아를 탐사하는 여행을 떠날 것이다. 하지만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심리학자나 위대한 철학가에게 자문을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랜 종교의 지혜로운 답을 놓고 갑론을박하거나 여론을 조사한 통계 자료에 기대지도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한 한 엄청난 직접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정보원을 찾아갈 것이다. 이 큰 의문을 영원히 가라앉힐 만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에 평생의 날들과 하루의 매 순간을 바치고 있는 단 한 사람의 전문가를 찾아갈 것이다. 그 전문가는 바로 당신이다. 하지만 흥분하기 전에, 혹은 당신은 그런 일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 주제에 관한 당신의 견해를 들으려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당신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코스를 수료했는지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단지 당신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당신의 직관적 경험에만 관심이 있다. 우리는 당신의 지식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구한다. 당신은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려야 못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아야말로 언제 어디서든지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단지 이것은 약간의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 안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각 장들은 당신의 자아를 여러 각도에서 비춰보게 하는 하나의 거울일 뿐이다. 우리가 떠나려는 여행은 내면의 여행이지만 우리는 당신 삶의 모든 측면을 기웃거릴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아주 편안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직관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하는 의욕이다. 명심하라. 우리가 자아의 근원을 탐사해 갈 때 실제로 찾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임을. 이 글을 읽어가는 동안 당신은 일부 심오한 주제에 관해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실 당신은 이미 자신을 발견하는 법을 알고 있다. 단지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을 뿐이다. 초점을 되찾으면 당신은 자신을 찾을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킬 힘도 지니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여행을 마칠 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혼란도 없고 더 이상 무기력하지도 않으며 더 이상 남을 탓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곧 시작될 깨달음의 여행에 자신을 바친다면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대해 크나큰 존경을 갖게 될 것이다. 오로지 그때에만 당신은 무엇보다도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이 충고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음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총 1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마음의 소리, 제2장 마음속 룸메이트와 결별하기, 제3장 당신은 누구인가, 제4장 깨어있는 자아, 제5장 열려있기, 제6장 가슴을 정화하기, 제7장 닫는 습관 깨기, 제8장 지금 놓아보내지 않으면 떨어진다, 제9장 마음속 가시 빼내기, 제10장 마음과 새로운 관계 맺기, 제11장 고통의 층 너머로 가기, 제12장 벽 허물기, 제13장 심리적 한계 넘기, 제14장 가짜 덩어리 놓아보내기, 제15장 조건 없이 행복하기, 제16장 저항을 다루는 법, 제17장 죽음이 주는 의미, 제18장 중도의 비밀, 제19장 사랑 가득한 신의 눈으로 보라. 이 중 여러분에게 일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가슴을 정화하기. 가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실로 가슴은 창조의 걸작품 중 하나이다. 그것은 엄청난 악기이다. 그것은 피아노나 현악기나 플룻 등의 아름다운 소리를 훨씬 능가하는 진동과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악기의 소리는 귀로 듣지만 가슴의 소리는 느껴야 한다. 어떤 악기 소리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오직 그것이 당신의 가슴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가슴은 지극히 미묘한 에너지로 만들어진 악기여서 그것을 진정으로 음미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무심한 가운데 가슴은 홀로 자신의 일을 한다. 가슴의 작용이 우리의 삶을 좌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느 때 어떻게 해서건 가슴이 열리면 우리는 사랑에 빠진다. 어느 때 무슨 일로든 가슴이 닫히면 사랑도 끝난다. 가슴이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화를 내고 이 모두에 대한 느낌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공허에 빠진다. 이런 온갖 일들이 가슴이 겪는 변화로 인해서 일어난다. 가슴에서 일어나는 이 에너지 전환과 변화가 당신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우리는 자신을 그것과 너무나 동일시하는 나머지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리킬 때 나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가슴이 아니다. 당신은 가슴을 경험하는 자다. 가슴은 사실 이해하기가 아주 쉽다. 그것은 하나의 에너지 중추, 곧 차크라이다.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에너지 중추 중 하나이며 우리 나나르 삶에 힘을 미친다. 말했듯이 에너지 중추란 우리 존재 내부의 한 장소로서 에너지가 집중되고 분배되어 흐르는 곳이다. 우리는 앞서 이 에너지의 흐름을 샥티 혹은 영 혹은 기라고 부르고 그것은 삶에서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늘 가슴에 에너지를 느끼고 산다. 가슴에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생각해 보라. 가슴에서 영감과 열의가 솟아나올 때 어떤 느낌인지를 생각해 보라. 가슴에서 에너지가 솟아나서 확신에 차고 강해진 기분이 들 때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생각해 보라. 이 모두가 가슴이 에너지 중추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가슴은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에너지의 흐름을 제어한다. 이것은 가슴이 밸브처럼 에너지의 흐름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신의 가슴을 잘 느껴보면 가슴이 열릴 때는 어떤 느낌이고 닫힐 때는 어떤 느낌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실제로 가슴의 상태는 꽤 규칙적으로 변화한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크나큰 사랑을 느낀다. 그러다가 그가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하면 가슴이 닫히고 더 이상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한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이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일까? 우리는 모두 가슴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이해해야만 한다.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으로서 이 분석을 시작해 보자. 가슴 중추의 구조에서 무엇이 그것을 닫히게 할까? 우리는 과거로부터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고정된 에너지 패턴이 맞기 때문에 가슴이 닫힌다는 것을 발견한다. 일상적인 경험을 살펴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외부 세계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적 존재에 흔적을 남긴다. 그 사건의 경험은 약간의 두려움이나 불안감 아니면 약간의 사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세상이 당신을 거쳐갈 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일 때 사실 당신 존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에너지이다. 사물 자체가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사물은 밖에 남아있고 당신의 감각이 그것을 마음과 가슴이 받아들여 경험할 수 있는 에너지의 패턴으로 바꾸어 준다. 과학은 감각의 이런 작용을 잘 설명해 준다. 눈은 사실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아니다. 눈은 세상의 전자기적 이미지를 당신 속으로 보내주는 카메라이다. 다른 모든 감각들도 마찬가지이다. 그것들이 세상을 감지해서 정보로 바꾸어 그 데이터를 신경전기부호를 통해 보내면 그 인상이 마음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정말이지 감각은 전자 감지 장치이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어떤 이미지가 말썽을 일으킨다면 당신은 그것을 가로막고 지나보내지 않는다. 이럴 때 그 에너지 패턴은 실제로 길이 막힌 채 당신 안에 남아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에너지가 당신 안에 남아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떨지를 살펴보자. 모든 것이 당신을 곧장 통과해 버린다면 어떨까? 예컨대 고속도로를 운전하면 당신은 수천 그루의 가로수를 지나쳐갈 것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인상을 남기지 않는다. 그것은 보이자마자 기억에서 사라진다. 운전을 할 때 나무와 건물과 자동차들이 보이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남겨놓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일시적인 인상을 남겨서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한다. 그것은 감각을 통해 들어와서 마음의 인상을 만들어내지만 만들어지자마자 사라진다. 그것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이 없으면 인상들은 걸림없이 지나간다. 이것이 지각 체계가 작용하는 전반적인 방식이다. 지각은 사물을 받아들여서 당신이 그것을 경험하고 지나보내게 함으로써 당신이 다음 순간 속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당신도 그 체계도 문제가 없다. 당신은 그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험들을 해가고 있다. 운전은 하나의 경험이고 지나치는 가로수들도 자동차들도 하나의 경험이다. 이 경험들은 한편의 멋진 영화와도 같이 당신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것은 당신 안으로 들어와 지나쳐가면서 당신을 깨우고 자극한다. 그것은 실제로 당신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 순간 경험이 들어오고 당신은 배우고 성장해 간다. 가슴과 마음은 확장되고 당신은 매우 깊은 차원에서 건드려진다. 경험이 최상의 스승이라면 삶의 경험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자신을 지나쳐가는 순간들을 경험하고 그 다음 순간을 또 그 다음 순간을 경험해 가는 것을 뜻한다. 온갖 다양한 경험들이 들어와서 당신을 지나갈 것이다. 그런 상태로 살 수 있다면 당신은 완전히 깨어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이 깨어있는 존재들이 지금을 사는 방식이다. 그들은 거기 있고 삶도 거기 있다. 그리고 삶 전체가 그들을 지나간다. 당신이 삶의 낱낱을 경험하는 동안 온전히 존재하여 그것이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을 상상해 보라. 매 순간이 자극적이고 감동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당신은 완전히 열려 있고 삶은 당신을 관통하여 흘러갈 것이기에. 하지만 이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당신의 자동차는 거리를 지나간다.
가로수가 지나가고 자동차가 지나간다. 아무 말썽도 일으키지 않고 잘 지나간다. 그런데 그 중에 그냥 곱게 지나가지 않는 뭔가가 어김없이 나타난다. 애인의 자동차와 비슷한 파란색 포드 무스탕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 차가 지나갈 때 앞자리에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최소한 그 둘은 어깨를 껴안고 있었고 그것은 틀림없이 애인의 자동차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그저 다른 모든 자동차들과 마찬가지의 자동차가 아닌가? 아니다. 당신에게는 그것이 그저 다른 자동차들과 같은 종류의 차가 아니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잘 살펴보자. 물론 눈의 카메라에게는 그 차나 다른 차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대상에게서 반사되는 빛이 있고 그것은 눈동자를 지나서 당신의 마음에 시각적 인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니 물리적 차원에서는 전혀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의 차원에서는 그 인상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 그 다음에 당신은 더 이상 다음의 가로수와 다음의 자동차들을 보고 있지 않다. 가슴과 마음은 이미 지나가 버린 그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걸림이 생겼다. 사건이 지나가지 못하고 막혀버린 것이다. 그 다음의 경험들이 당신을 지나가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 과거의 경험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게 만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지나가지 못한 경험은 어떻게 될까? 특히 다른 것들처럼 그저 깊은 기억 속으로 사라져버리지 않은 애인의 자동차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어느 시점, 예컨대 다음 신호등에 이르면 당신은 신호를 인식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마음을 묶어놓기를 멈춰야만 한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바야흐로 그냥 지나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당신 삶의 경험이 통째로 변질되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제 삶은 당신의 주의를 얻어내기 위해 이 지나가지 못한 사건과 다투어야만 하게 되었고 이 사건의 인상은 얌전히 남아있으려 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것을 끊임없이 떠올려서 생각하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은 그것을 마음속에서 지나보낼 길을 찾아내려는 발버둥이다. 가로수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이것은 어서 처리해야 한다. 당신이 저항했기 때문에 그것은 길이 막혀버렸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문제를 안고 있다.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어쩜 그녀가 아닐지도 몰라. 아냐, 정말 그녀는 아니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속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그것이 당신을 미치게 만든다. 이 모든 마음의 소음이 다만 그 걸려버린 에너지를 처리해서 지나가게 만들기 위한 발버둥인 것이다. 당신을 지나쳐가지 못한 오래 묵은 에너지 패턴들은 마음의 전면으로부터 밀려나와서 당신이 그것을 놓아보낼 준비가 될 때까지 갇혀 있다. 관련된 사건의 시시콜콜한 정보를 다 꿰고 있는 이 에너지 패턴들은 실제한다. 그것은 그냥 사라져버리지 않는다. 삶의 사건이 당신을 지나가도록 버려두지 못했을 때 그것들은 안에 남아서 문제가 된다. 이 패턴들은 매우 오랫동안 당신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다. 에너지를 한 곳에 오랫동안 지니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사건들이 당신의 의식을 지나가게 하려고 의식적으로 애쓸 때 그 에너지는 먼저 마음을 통해 드러남으로써 풀려나려고 한다. 마음이 늘 그토록 바쁜 것도 이 때문이다. 에너지가 다른 생각이나
관념들에 부딪혀서 마음을 지나가지 못하면 그것은 가슴을 통해 풀려나려고 한다. 이것이 모든 감정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마저 당신이 저항하면 에너지는 뭉쳐져서 가슴속에 깊은 창고에 쑤셔 넣어진다. 인도 철학의 전통에서는 이 정리되지 못한 에너지 패턴을 삼스카라라고 부른다. 이것은 산스크리트어로서 인상 혹은 각인이란 뜻이다. 요가는 이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가르친다. 삼스카라는 하나의 걸림, 하나의 막힘이다. 과거로부터 생겨난 하나의 각인이다. 그것은 정리되지 못하고 고정된 에너지 패턴으로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나선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이 걸려있는 에너지 패턴에 작용하는 물리적 법칙을 깊이 들여다보자. 에너지의 파동이 그런 것처럼 당신에게 들어오는 에너지는 계속 움직여야만 한다. 에너지가 속에서 막혀 있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에너지는 계속 이동할 수도 있고 한 곳에 머물 수도 있다. 머문다는 것은 제자리를 맴도는 것이다. 이것은 원자와 행성의 궤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든 것이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담겨있지 않으면 밖으로 퍼져나간다. 창조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역학적으로 제자리를 맴돔으로써 고정된 단위체를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원자의 모습을 띤 에너지가 온 물질 우주를 이루는 기본적인 벽돌의 역할을 하는 이유이다. 제자리를 맴도는 에너지, 그런데 과학이 발견했다시피 원자에 담긴 에너지가 풀려나면 이 세계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달리 강제하지 않는 한 에너지는 자체의 평형 상태로 인해 제갈이 채워진 채 한 곳에 머문다. 제자리를 맴도는 에너지의 이런 작용이야말로 정확히 삼스카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다. 삼스카라는 저장된 과거 에너지 패턴의 맴돌이로서 상대적인 평형 상태에 있다. 이 에너지가 제자리를 맴돌게 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기 싫어하는 당신의 저항 때문이다. 그것은 달리 갈 데가 없다. 당신이 그것을 놔주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식이다. 이 맴도는 에너지 덩어리는 가슴의 에너지 중추에 문자 그대로 저장된다. 살면서 당신이 끌어모은 모든 삼스카라가 거기에 저장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당신 애인의 자동차처럼 보였던 파란색 무스탕의 예로 돌아가 보자. 혼란된 에너지 패턴이 뭉쳐서 가슴에 저장되고 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그 상황이 정리되어서 그 경험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질투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어서 애인에게 그 일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에너지에 저항했고 그것은 말썽을 부리지 못하도록 뒷전으로 밀려나서 가슴속에 저장되었다. 그것은 끝난 일처럼 이제는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당신이 저장해 놓은 낱낱의 삼스카라는 아직도 거기에 있다. 갓난아이 적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지나가지 못한 모든 것들이 아직도 당신 안에 있다. 영적 가슴의 밸브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 각인, 이 삼스카라이다. 이 엉킨 덩어리가 갈수록 커지면서 에너지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가슴속의 막힘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이해했고 어떻게 막히게 되는지를 알았다.
삼스카라가 쌓여서 에너지가 거의 흐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안다. 삼스카라가 많이 쌓이면 사람은 우울증에 빠진다.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암울해진다. 이것은 가슴과 마음에 에너지가 거의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외부로부터의 감각이 당신의 의식에 도달하기 전에 이 억압된 에너지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우울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당신의 가슴은 세월이 갈수록 막힌다. 삼스카라는 계속 쌓여간다. 하지만 그것이 늘 막혀 있는 것만은 아니다. 삶의 경험에 따라 그것은 꽤 자주 열렸다 막혔다 한다. 이것은 다음의 의문을 제기한다. 가슴의 상태를 자주 바뀌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잘 살펴보면 당신은 그것이 막힘을 일으켰던 과거의 각인과 관계됨을 알게 될 것이다. 저장된 에너지 패턴은 실제한다. 삼스카라는 지나가지 못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들로서 프로그램되어 있다. 애인이 자동차 안에서 누군가와 껴안고 있다는 것을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투를 느낀다면 그 사건에 관한 매우 세세한 데이터가 그 삼스카라 속에 저장되어 있다. 거기에는 그 사건의 분위기와 성격, 그리고 당신이 그 사건에 대해 얼마나 예민한지도 다 담겨 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 이것을 살펴보자. 5년이 지나고 당신은 옛 애인과 벌써 헤어졌다. 당신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이젠 훨씬 더 성숙했다. 어느 날 당신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차를 몰고 있다. 가로수가 지나가고 차들이 지나간다. 그때 파란 무스탕이 지나가고 그 앞자리에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 있다. 즉시 당신 가슴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기분이 동요되고 예민해진다. 이제 더 이상 즐겁지가 않다. 이 모든 내면의 변화가 단지 당신이 어떤 특정한 자동차를 보고 가슴이 혼란되면서 일어난 것이다. 이 과정을 한 발짝 물러서서 살펴보면 정말 놀랍다. 5년 전에 아주 잠시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 당신은 그것을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이제 5년이 지난 후에 파란 무스탕이 지나가면서 가슴과 마음의 에너지 흐름을 바꿔놓은 것이다. 이것은 믿기지 않을 만큼이나 엄연한 사실이다. 게다가 이것은 파란 무스탕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당신을 그냥 지나가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토록 우리가 짓눌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도 놀랍지 않고 가슴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가슴에 저장된 에너지는 실제하고 그것은 현재의 생각과 사건들의 흐름과 상호작용한다. 이 상호작용의 역학이 삼스카라로서 저장되어 있는 파동을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일깨워지게 한다. 이것이 그 파란 무스탕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저장된 에너지를 일깨우는 데는 똑같은 자동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것은 까만 무스탕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둘이 껴안고 지나가는 아무런 차라도 될 수 있다. 비슷한 것이면 무엇이든 삼스카라를 건드려 놓을 수 있다. 요는 과거로부터 각인된 인상은 아주 해묵은 것조차 자극을 받아 일깨워질 수도 있고 그것이 결국 당신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사건으로부터 입력되는 감각은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이 저장해둔 모든 것들을 파헤치고 그것과 관련된 과거의 패턴을 정확하게 되살려 놓는다.
자극을 받으면 삼스카라는 마치 꽃잎처럼 열리면서 저장된 에너지를 풀어놓기 시작한다. 맨 처음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험했던 기억이 갑자기 의식 속으로 밀려 들어온다. 그때의 생각과 느낌이, 때로는 냄새와 그 밖의 감각까지도 삼스카라는 그 사건을 사진 찍듯 완전히 기록해서 저장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컴퓨터 기억 장치보다 월등하다. 그것은 당신이 느꼈던 것, 생각했던 것, 그 사건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기록할 수 있다. 이 모든 정보는 작은 에너지의 거품이 되어 가슴 속에 저장된다. 여러 해 후에 건드려지더라도 그것은 즉시 당신의 과거에 느꼈던 생생한 느낌을 경험하게 만든다. 60이 되어서도 5살 때 느꼈던 불안감과 두려움을 실제로 느낄 수 있다. 이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정리되지 않은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 패턴이 저장되어 있다가 일깨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받아들이는 경험들의 대부분은 걸리지 않고 통과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들은 당신을 그대로 지나간다. 당신이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것을 보는지 상상해 보라. 그것들이 모두 그처럼 걸리지는 않는다. 그 모든 인상들 중에서 걸리는 것은 단지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매우 즐거운 감각을 제공하는 것들 뿐이다. 그렇다. 당신은 긍정적인 인상도 저장한다. 멋진 경험이 일어나면 당신은 거기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는다. 집착이란 이것이 지나가 버리기를 원치 않아. 그가 날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정말 깊은 사랑과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어. 그 순간을 늘 떠올리고 싶어. 그 장면을 자꾸자꾸 보여줘라는 뜻이다. 집착은 긍정적인 삼스카라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자극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풀어낸다. 그러므로 가슴을 막는 2가지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 에너지가 싫어서 밀쳐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좋아해서 붙잡으려고 애쓴다. 어느 경우든 당신은 그것이 지나가도록 놔주지 않는다. 당신은 저항이나 집착으로 흐름을 막음으로써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안은 삶을 밀쳐내거나 붙잡지 않고 그냥 즐기는 것이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매 순간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삶과 씨름하지 않고 삶이 주는 선물을 기꺼이 경험하면 당신은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건드려질 것이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당신은 가슴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가슴은 당신을 부양하는 에너지가 지나가는 자리이다. 이 에너지는 당신을 키우고 고양시켜 준다. 그것은 당신을 싣고 삶을 지나가는 힘이다. 그것은 당신의 온 존재를 관통해 흐르는 아름다운 사랑의 경험이다. 이것이야말로 애초에 당신의 내면에서 늘 일어나게끔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다. 당신이 경험했던 가장 고양된 상태는 단지 당신이 마음을 활짝 열었던 결과일 뿐이다. 당신이 닫지만 않으면 언제나 그런 상태로 있을 수 있다. 당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끝없는 영감, 끝없는 사랑, 끝없는 열림, 이것은 늘 지속될 수 있다. 이것이 건강한 가슴의 본연의 상태이다. 이런 경지를 얻으려면 그저 삶의 다양한 경험이 당신 안으로 흘러와서 지나가도록 허락하라. 이전에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 묵혀있던 에너지가 다시 나타났다면 지금
그것을 떠나보내라. 그것은 이렇게 쉽다. 파란 무스탕이 지나가면 두려움이든 질투든 느껴지는 대로 느끼고 그저 미소 지으면 된다. 오랜 세월 깊숙이 저장되어 있던 삼스카라가 드디어 당신을 지나갈 기회를 얻은 것을 기뻐하라. 그저 가슴을 열고 이완하고 용서하고 웃어라. 아니면 뭐든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단지 그것을 다시 밀쳐내지만 마라. 물론 그것이 올라오면 아프다. 그것은 고통과 함께 저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고통과 함께 풀려날 것이다. 그 저장된 고통이 가슴을 틀어막고 삶을 제약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당신은 결정해야 한다. 대답은 그것이 건드려질 때 기꺼이 그것을 놓아 보내는 것이다. 그것은 잠시 아릴 뿐, 그러고 나면 끝이다. 그러니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세상이 삼스카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세상을 바꿔놓으려고 애쓸 것인가? 아니면 이 정화의 과정을 기꺼이 겪을 것인가? 건드려진 에너지가 시키는 대로 결정하지 마라. 그것이 올라오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 있게끔 중심 잡는 법을 연습하라. 저장된 에너지 패턴과 싸우기를 그칠 수 있을 만큼 내면의 깊은 자리에 자리 잡고 나면 그것들은 꼬리를 물고 올라와서 당신을 곧장 지나갈 것이다. 그것들은 낮에도 올라오고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올라올 것이다. 당신의 가슴은 풀어내고 정화하는 이 과정에 익숙해질 것이다. 그 모든 일이 그저 일어나도록 놔두어라. 끝장을 보라.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려 하지 마라. 그것은 너무 느리다. 그것들의 배후에 중심을 잡고 머물러 있으면서 그저 힘을 빼고 이완하라. 당신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흐름이 저장된 에너지 패턴을 몸이 박테리아와 외부의 물질을 제거해내듯이 가슴으로부터 제거해낼 것이다. 그 보상은 영구적으로 열려있는 가슴이다. 밸브는 이제 없다. 당신은 사랑 속에서 살고 그것이 당신을 먹이고 힘을 준다. 그것이 열린 가슴이다. 그것이 애초에 가슴이라는 악기에 맡겨진 역할이다. 가슴이 연주할 수 있는 모든 음을 음미하도록 자신을 허용하라. 이완하고 풀어놓는다면 이 가슴의 정화는 정말 멋진 경험이 될 것이다. 당신의 눈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에다 고정시키고 거기서 눈을 떼지 마라. 넘어지면 그저 다시 일어나라. 아무런 문제도 없다. 에너지 흐름을 해방시키는 이 과정을 가고자 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당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지를 말해준다. 당신은 거기에 다다를 것이다. 그저 계속 가기만 하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